네, 올해 안에 시범 운영 예정인 외국인 가사 인력 운영 방안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. 어떤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고 외국인 가사 인력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 관련 내용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네, 박 기자. 일단 일터가 개인의 집입니다. 폐쇄된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정부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긴 한데요. 그래서 정부는 가사 서비스 경력과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, 범죄 이력은 없는지, 한국어는 잘 하는지 검증하고 특히 언어와 관련해선 영어 면접도 봅니다. 그리고 지금도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울에 10곳 넘게 있거든요. 외국인 인력이 입국한 뒤에는 이 인증기관 중 3곳 안팎을 정해서 한국 문화와 육아법, 위생과 안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계획입니다. 네, 그런데 비용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는 걸로 일단 결정이 됐어요. 그렇습니다. 이 비용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죠, 사실은. 월 100만 원의 베이비시터를 쓸 수 있다, 이런 기대감으로 관심 가진 분들 많으셨을 텐데 정부는 일단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만약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 201만 원 정도, 내년에는 206만 원이 됩니다. 는 거의 시간당 한 15,000원 정도 이상, 그리고 입주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월 350에서 450, 그리고 이제 동포의 경우에는 월 250에서 350. 네, 고용부 말을 들어보니 사실 지금보다 낫긴 한데 엄청 저렴하다 이런 게 체감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우리 임금 체계와 우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는 월 70에서 80만 원 정도면 숙련된 가사 도우미를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. 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배제할 근거법이 없는 점, 또 국내 다른 업종은 다 최저임금을 주는데 이 가사 근로자만 안 주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, 좀 이탈할 수 있다, 이런 게 정부 설명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해는 가지만 이 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. 맞습니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. 그래서 네. 오늘 공청회에서 관련된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요. 들어보겠습니다. 504만 원 정도의 평균 소득을 가진 4인 가구가 과연 최저임금이 200만 원 정도를 하는 외국인 가사 노동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. 저조차도 사실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부담스러운. 동포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.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. 추가 도입이 안 되면 이 시장의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공급해야 될까? 아무래도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인 현장을 가장 잘 알 테니까 직접 물어봤습니다. 들어보시죠.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그 내국인들 10%, 20%? 교포분들이 7, 80%를 지금 차지하고 계시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 인력 수급이 안 되니까요. 네. 정부는 이 제도가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,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. 하지만 맞벌이 가정 중에서는 이왕 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거면 조부모의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나 아니면 단축근무 활용기업 등에 투자를 하는 게 저출산 극복에 더 도움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